자, 이렇게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는 좀 축구에 조금 더 직접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좀 재밌는 경기가 있었는데 뉴캐슬과 울버햄튼의 경기 때 한 인물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감축 시간에 축구 말고 또 다른 분야의 얘기를 좋아하시는 한준희 해설위원님이라면 더욱더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에 이제 인생까지 가나요? 인생의 어떤 우상, 네.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보면 제가 팬인 분이 사실은 그날 뉴캐슬 울버햄튼전에서 정말 주인공처럼 계속 카메라 받으셨어요. 네. 마크 노플러라는 분이거든요. 예. 그 KNOPFLER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노플러. 네. 그런데 이 마크 노플러는 1970, 80년대 다이어 스트레이츠라는 팀의 이제 보컬 겸 리드 기타인 기타리스트이신데 지구상의 팝, 락 역사의 기타의 달인 중에 한 명이에요. 정말 기타계의 거장입니다. 최근에 그분 소장하셨던 기타들이 얼마에 경매에 팔렸다 이제 그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날 경기에서 거의 막 주인공격으로 그날 그분이 거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뉴캐슬 홈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 연습할 때부터 계속 같은 음악이 사실은 반복적으로 흐르거든요. 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입장곡이라고 해서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네, 그 연습할 때부터 흐르고 중계 방송에서 스포티비에서 그 선수 그 포메이션 나오고 한 명 한 명 나오잖아요. 네. 선발 라인업. 그때도 그 음악이 계속 나와요. 다다다다다단딴 따라다다다. 하여튼 그게 이제 메인 멜로디인데 근데 그 기타곡이 예전부터 이제 수십 년 전부터 마크 노플러 씨나 이제 본인의 그룹이었던 다이어 스트레이츠가 라이브 공연을 할 때 항상 마지막 끝곡은 그겁니다. 그 곡의 이름이 고잉 홈이거든요. 고잉 홈인데 집에 가라. 이제는 정말 끝났다. 이 공연 끝이다. 근데 이게 원래 영화 음악이에요. 마크 노플러 씨가 그 영화 음악에도 이제 손을 많이 댔었는데 그 사람의 최초의 영화 음악 앨범에 수록된 메인 테마입니다. 그게. 그 로컬 히어로라는 예전에 그 80년대 버트 랭커스터라는 유명한 배우가 나왔던 영화인데 그 영화의 전체 영화 음악을 만들었고 그 중에 그 기타곡이 아주 싱글로서 많이 떴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을 뉴캐슬에서 오래 보냈기 살았죠.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오래 보냈기 때문에 뉴캐슬이 자신들의 그 테마곡으로 이분의 그 기타곡을 딱 채택을 해서 수십 년간 틀어오고 있죠. 항상 뉴캐슬 경기 전에는 계속 그 음악이 흘러요. 근데 왜 이번에 특히 그분이 왔느냐? 이번에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에 그 자선을 위한 그 10대 암 환자들을 위한 그 자선의 목적으로 이 곡이 싱글로 재발매가 됩니다. 근데 재발매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곡이 발매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마크 노플러 혼자서 그걸 연주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54명의 락, 팝 레전드들이 같이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짜릿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타의 현재판 위아더 월드가 펼쳐지는데 여기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마크 노플러의 영원한 친구죠. 에릭 클랩튼, 기타의 신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리고 클랩튼과 같이 저희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세계 3대 기타 하면은 에릭 클랩튼, 제프 백, 지미 페이지예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지미 페이지를 빼고 지미 핸드릭스를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에릭 클랩튼과 더불어서 세계 3대 기타였던 제프 백 선생이 최근에 작고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셨어요. 올해 1월에 작고를 했는데 제프 백의 마지막 레코딩도 이 싱글 앨범입니다. 그러니까 제프 백의 기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의미가 남다르네요. 그러니까 에릭 클랩튼, 제프 백, 여기에 이제 롤링 스톤즈의 로니 우드, 핑크 플로이드의 데이빗 길모어, 그리고 이분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퀸의 브라이언 메이. 퀸의 그 머리 긴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 그리고 더 후라고 아주 전설적인 또 락 그룹이 있는데 후의 피트 타운젠드. 정말 다양한 기타리스트들이 나오는데 조금 저 아랫세대에서는 그 건스 앤 로지스의 슬래시라는 친구도 나오고 그런데 어쨌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그 기타가 아닌 사람들도 좀 끼어 있어요.
그 지난번에 제가 죄송스럽게 얘기했던 비틀즈의 링고스타. 링고스타. 네, 링고스타도 있고 더 후에 또 보컬을 맡았던 뭐 로저 달트리라든가 뭐 영국, 미국 쪽에 정말 락이나 팝 역사의 레전드, 특히 기타를 치신 분들. 아, 여기 또 마크 노플러의 영원한 친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팅이라는 가수 있죠. 네네. 스팅이 또 아마 보컬 겸 베이스 같은 걸로 이제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정말 레전드 오브 레전드들의 모임으로서 고잉홈 한 곡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연주에 끼어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게 나올지 조금 굉장히 궁금한데 그 유튜브 같은 데 가보시면 1분 정도짜리 그 음원이 올라와 있어요. 1분 정도. 그거 들어보시면은 아마 원곡과는 꽤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멜로디가 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에릭 클랩튼 이런 사람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타의 대형 협주곡 같은 게 이루어지는데 요 곡이 최초로 발표된 게 그 경기장이에요. 뉴캐슬 대 울버햄튼. 세인트 제임스 파크. 근데 이제 관중들 소리 뭐 또 우리 방송에서는 또 중계하는 소리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좀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고 싶었는데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3월 15일에 그 자선 앨범이 발매가 되면 저는 살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제 옆에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가끔 이제 저희가 또 사석에서 대화를 하면은 이런 축구 말고 예술적인 분야를 상당히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가끔 혼자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당신의 지식은 어디까지인가? 아니, 늘 궁금합니다. 좋아하는 거를 익힌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축구는 또 그렇게 많이 하시니까 와, 의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약간 모르실 수 있겠는데 한준 해설위원님이 축구는 당연히 잘 아시는데 이제 또 그런 축구 말고 다른 분야를 오히려 더 좋아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가서 저 축구 잘한다는 소리는 저 안 해요, 진짜로. 축구 잘 모르고요. 다른 분야도 암기하는 거지 잘 몰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이 아시니까 참 신기할 뿐입니다. 또 이제 10대 암 환자들을 위한 앨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거죠. 제가 이거 대한민국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걸 마크 노플러 씨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이제는 또 할아버지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이브 같은 거 보면은 70대 이후에도 기타를 잘 치세요. 물론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약간 덜 정교해진 면은 있어요.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대체로 연령이 70에서 80 사이. 동시대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프 백님만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요 앨범 안에서는 등장하는 거죠. 정말 뭐 이 정도면은 이 오감축 시간을 통해서 한준 해설위원님의 기타리스트 줄 세우기도 뭔가 좀 해야 될 느낌인 것 같습니다. 기타리스트 그 티어 그거는 근데 저 음악에 정말 조예가 깊으신 분을 모시고 해야지 제가 하면 안 돼요. 단순 취향일 수는 있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모든 그 그룹들을 다 잘 알지도 않고 그렇죠. 모든 그 당시 그룹들을 다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예전부터 클랩튼이나 노플러 같은 그런 식으로 클린 톤으로 치시는 분들을 전 좋아했거든요. 근데 또 지지지지지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랑 다른 취향들도 있다는 거. 뭐 이제 기회가 되시면은 그 뉴캐슬과 울버햄튼 경기 보시면서 이제 이분이 누구다라는 걸 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명반 한 번쯤 여러분 뭐 유튜브나 뭐 기회가 되시면 꼭 구매하셔서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기부와 함께 행복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여러분 뭐 이런 거 작은 것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겐 좀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해외에겐 좀 큰 이런 일들 여러분들 또 오감축 시간에 저희가 축구 말고도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재밌게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뉴캐슬 구장 그 고잉홈 트는 거는 정말 끈질기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폭스 스포츠 같은 데서 프리미어 리그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들었는데 지금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듣고 있어. 진짜 끈질겨. 그거 하나만 주구장창. 근데 그게 뭐 완벽하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사석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면 사실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있어요. 중계할 때 가끔 이제 뜬금없는 인물들을 잡아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뜬금없는 인물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VIP 분들을 좀 잡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저는 요즘 예전에는 제가 그걸 좀 잘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인데 스페인 국왕 옆에 앉은 요르단 국왕을 맞춰가지고 맞아요.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지금 다시 재현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국왕 얼굴을 아는데 그리고 요 경기에 꼭 올 것 같아. 예. 그래서 예측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알아도 저는 한 번쯤은 찾아봅니다. 내가 혹시 얼굴을 까먹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후안 카를로스 국왕에 대한 최신 기사를 보다가 요르단 국왕이 스페인을 방문했대요 그때. 그래서 요르단 국왕이랑 같이 찍은 뉴스 그 사진 같은 거를 제가 봤어요. 예. 근데 보통 이제 후안 카를로스 국왕이 경기장에 올 때는 옆에 소피아 왕비랑 같이 옵니다. 예. 소피아 여왕이랑 같이 오는데 후안 카를로스 국왕이 그날은 왕비를 대동을 안 하고 방문한 요르단 국왕하고 같이 온 거예요. 제가 맞힌 거예요. 예. 왜? 기사를 봤기 때문에. 확인해서. 예, 저 요르단 국왕 몰랐거든요 당시. 예, 그 오래전 얘기인데 근데 요즘은 저도 요즘은 이제 하도 정말 축구가 많고 요즘은 저 잘 못 맞힐 거예요. 잘 못 맞히고 정말 솔직하게 제가 업계 비밀을 얘기하면 특히 이제 유럽 축구 리그 중계 같은 경우는 영어 코멘터리가 들어오거든요. 그쵸. 스페인 경기에 무슨 영어냐 하시는데 영어로 들어옵니다. 모든 게 다 영어로 들어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도 영어로 영어로 들어오죠. 들어옵니다. 근데 프랑스 리그는 안 들어오는 경우의 경기도 있어요. 맞아요. 프랑스는 그러니까 그거는 서비스가 조금 나쁘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다른 리그보다 나쁘죠. 프랑스는 그냥 클린일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저도 요즘은 다 잘 모르고 제가 예전만큼 그런 정말 누가 올지 막 그런 준비가 정말 까놓고 말씀드리자면 예전만큼 잘 안 되기 때문에 영어를 들어보죠 살짝.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알만하면은 그냥 이제 통역이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제 통역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윤장현 아나운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분이 검색력이 되게 좋아요. 진짜로. 근데 검색력은 거의 뭐 대한민국 캐스터 중에 거의 짱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 뭐 손님들이 오고 그러면 또 윤장현 씨랑 같이 중계를 할 때는 윤장현님께서 정말 초스피드로 어디서 찾아요 그거를.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쓱 보여주면 그리고 제가 또 말하죠. 그렇죠. 저희 호흡입니다. 이거는 대회비인데 저는 솔직한 방송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왜 어떤 중계 듣다 보면 관중석에 누가 나왔는데 중계진이 아무 말 안 하고 일동 침묵일 때가 있죠. 한 10초 동안 가만히 있을 때 있죠.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또 딴 얘기예요. 이런 얘기하면 다른 해설자 캐스터들한테는 의도맞을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가만히 있을 때는 그 영어 뭐라고 하나 그거 들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들어봐도 원래 좀 약간 아는 풍월이 있어야 그 영어를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샬라 하고 막 이름을 얘기하는데 전혀 이거에 대해서 뭐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다. 그러면 그거 제대로 못 옮기죠. 그렇죠. 그럴 때 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현지 유명한 개그맨 분들 그리고 뭐 마요르카 지역에서 유명한 가수 사실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 몰라요? 모르거든요. 뭐 이런 이제 좀 비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방송 보시다가 현지에서 누군가를 오래 원샷 잡고 있는데 모두가 좀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들어보고 진짜 모를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딴 얘기로 가는 여러분들 좀 그런 부분은 이 오감축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자연스럽게 같이 좀 넘어가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사실 모든 걸 좀 다 알려드리면 저희가 굉장히 좋지만 좀 그럴 수 없다는 부분 좀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저희도 중계하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보시면서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는 월드컵이 가장 쉽습니다. 월드컵은 항상 대비에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쵸. 각국의 왕, 대통령, 협회장, 총리, 협회장, 혹은 협회 사무총장까지. 그러면은 거의 여기서 그렇게 벗어나진 않아요. 월드컵 같은 대회는 오히려. 그런데 정말 그 리그의 뭐 지역의 유명 인물이라든가 뭐 거기서 태어난 뭐 유명한 코미디언이라든가 어려워요. 그렇게 나오면은 아니면 또 이제 요즘 이제 하도 매니아 분들이 지식 수준이 높아서 본인이 응원하는 팀과 같은 팀을 응원하는 연예인들은 막 요즘 매니아 분들은 잘 아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그거를 모를 수 있어요. 그 팀에 대한 매니아가 아니면. 그래서 근데 뭐 우리 팀의 유명한 팬 아니냐, 저 유명한 배우인데 뭐 근데
제가 본 영화에 나온 배우가 아니다? 그럼 저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한 번쯤은 눈 감아주시고 재밌게 좀 방송을 중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계진의 좀 비애까지 얘기해봤고요. 자, 이제 또 재밌는 오감축 시간을 통해서 재밌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 위치에서 월드 클래스입니다 라고 이제 제가 외쳤던 기억도 있고, 이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게 벌써 한 2년 정도는 돼가는 것 같은데, 바로 이제 로드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뭐 과르디올라 감독도 로드리는 롤스로이스다,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수들이 같이 쉽게 공을 찰 수 있다, 이런 정말 엄청난 표현을 할 정도로 로드리에 대해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인데, 근데 롤스로이스면 네. 차 다칠까봐 옆에서 공 잘 못 차는 거 아니에요? 다 피해가고 피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롤스로이스. 키스나면 안 되니까. 예. 그만큼 이제 이 로드리는 좀 중요한 팀의 엔진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던 여러 가지 이 분야의 각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드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아, 저도 예전에 그 이명철 위원하고 할 때였나? 근데 뭐 데클란 라이스 선수 또 뭐 아스날이 영입하고 할 때 이제 로드리 선수 얘기도 잠깐 이제 네네. 같이 나왔는데, 저도 로드리 선수는 이 분야의 엠퍼러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현재 거의 황제급이다. 그런 황제가 된 이상 이제 로드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한준 해설위원님의 각 포지션별 티어리스트가 있는데, 이쯤 되면 물론 아직 이룰 게 더 많은 선수고 이제 트로피를 더 많이 들어 올릴 것 같긴 하지만, 현 시점에 2024년에 이제 뭐 트래블도 한 마당에 로드리의 위치는 좀 어느 정도일까라고 저희가 좀 가볍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래블에서도 그냥 승차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버스를 탄 게 아니라 결정적인 선수였죠. 끌고 갔죠. 네, 예. 그리고 지금 맨시티도 올 시즌도 로드리 선수가 사실상 끌고 가는 측면이 굉장히 많고, 네. 로드리 없으면은 맨시티 승률 떨어지고, 맞습니다. 로드리 나오면은 뭐 한 경기도 안 지죠. 패스 스탯도 다 떨어지고 없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그냥 팀원이 아니에요. 원 오브 댐 팀원이 아니고, 예. 로드리 선수는 정말 맨시티의 이른바 뭐 팬들이 잘 쓰는 단어 중에 본체, 예, 본질, 네. 뭐 그런 핵심, 이런 표현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그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이스타 TV 티어 메이커를 할 때, 그때 제가 최상단에 S급의 예, 그 안드레아 피를로 선수, 피를로, 레돈도, 부스케치였습니다. 네, 페르난도 레돈도, 세르지오 부스케츠, 이 세 선수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드리 선수가 지금쯤 어디 들어가야 되느냐? 네네. 저는 그들과 더불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급. 네. 야. 그러니까 거기서의 순위는 조금 봐야 되기는 할 것 같아요. 피를로, 레돈도, 부스케츠, 그리고 로드리가 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아직은 이제 논란과 논쟁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를로 선수, 부스케츠 선수가 많은 거를 이뤘다는 거는 모든 분들이 다 봤고요. 그렇죠. 그리고 레돈도 선수는 뭐 혹 잘 모르실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유니크한 기량을 갖고 있었던 수비형 미드필더였거든요. 예. 저게 어떻게 수비형 미드필더가 어떻게 저렇지? 라고 생각했던 정말 신출귀몰한 그러니까 드리블 돌파로 막 너댓 명 제끼고 들어갈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보기가 굉장히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돈도 선수는 어쨌든 삘 받으면 막 그걸 다 해내는 선수였는데, 누구나 삘 받는다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레돈도 선수도 뭐 항상 다 제꼈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가능한 정말 희귀한 유형의 수비형 미드필더였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전설적으로 남아있는 경기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맞상대에서 홀로 중원을 지키면서 다 박살냈던. 예. 특히 이제 그때 이제 지단을 상대로도 트래블할 때 지단에게 판정승을 거뒀던 미드필더가 로이 킨이거든요. 네, 예, 유벤투스와 맨유가 맞대결했을 때. 그런데 이후에 레알과 맨유가 맞대결을 하니까 이번에는 레돈도가 로이 킨을 KO로 이기는 거예요. 압살했죠. 예, 예. 이런 친구가 다 있나? 뭐 하여튼 굉장히 놀랄 노자의 그런 선수였는데, 어쨌든 피를로, 레돈도, 부스케츠, 로드리, 여기서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제가 말하는 것부터가 로드리를 엄청 높게 지금 이미 네.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엠퍼러가 된 기분이네요. 네. 이미 생각하는 건데, 이제 로드리 선수는 근데 윤장현 아나운서 말씀대로 지금 아직은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번쩍번쩍한 것들이 추가될 수 있고, 업적도 더 누적이 될 수 있고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누적을 전혀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준이는 고점만 보고 누적은 전혀 안 네. 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로드리 선수에게는 앞으로의 날들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 뭘 추가하느냐에 따라서는 이 4명 안에서도 로드리 선수가 하나 탁탁탁 제치면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로드리가 어쨌든 그들과 동렬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수준은 S급은 어느 정도 확실하다. 네. 근데 구체적인 순위는 거기서도 이제 왼쪽에 있는 선수가 높은 순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겠다. 근데 어쨌든 로드리는 그 대열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로드리 선수 특성이나 잘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로드리만큼 그 위치에서 저는 약점이 거의 없는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피를로든 레돈도든 부스케스든 뭔가 트집을 잡으려면 잡을 여지들도 있어요. 단점들을 얘기하는 시청자분들, 팬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를로 선수는 분명히 디스트로이어는 아닙니다. 네. 디스트로이어는 뭐냐면 이제 상대를 막 파괴하면서 돌아다니는 선수. 뭐 로이킨 같은. 로이킨 선수는 근데 또 조금 디스트로이어에 한정되는 선수는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마켈렐레 롤 할 때 그 마켈렐레 선수. 저는 사실은 마켈렐레 선수가 드리블 재간이나 이런 것도 발휘하던 시절을 저는 봤기 때문에 마켈렐레도 기본기나 그런 뭐 제치고 뭐 이런 능력이 전혀 없는 선수라고는 저는 절대 얘기 안 하거든요. 마켈렐레도 나름 다양한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그 시절을 저는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켈렐레 롤 할 때는 이거는 정말 아주 광범위한 공간을 커버하면서 무시무시하게 상대를 파괴하는 사나이. 그렇죠. 디스트로이어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트로이어의 아주 현대판 표상이 마켈렐레 롤로 상징되는 그 마켈렐레 아닙니까? 근데 로드리 선수는 디스트로이어도 되죠. 근데 피를로 선수 같은 경우는 디스트로이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는 기본적으로 디스트로이어의 기능이 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안드레아 피를로 선수가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흔히 표현하는 정석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다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후방 플레이메이커 수비형 미드필더로서는 뭐 거장 중에 거장이고 마에스트로, 마스터 뭐 모든 표현을 거기다 붙여도 상관이 없는데 피를로 선수는 디스트로이어와는 좀 거리가 멀지 라고 얘기해도 뭐 제가 수긍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로드리 선수는 디스트로이어 되죠? 그리고 플레이메이킹의 거장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되잖아요. 네, 되죠. 우리가 로드리 선수의 플레이메이킹을 매주 보고 있잖아요. 플레이메이커까지 얘기는 못해도 왜냐하면 또 이제 주변에서 뛰는 예를 들어 뭐 더브라이너 선수가 당연히 메인 플레이메이커고요. 아주 후방은 아니지만 뭐 포든도 있고 베르나르도 실바도 있고 하니까. 베르나르도 실바 뭐 그리고 전에 있었던 빈도안 이런 선수들이 다 이제 이른바 그 볼을 배분하는 디스트리뷰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메인 플레이메이커는 더브라이너지만 다른 또 주변 선수들이 디스트리뷰터 동료들도 또 있었어요. 같이 기여해줬죠. 그러니까 로드리 선수를 피를로만큼의 플레이메이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근데 이 선수가 그러면은 필요한 만큼의 디스트리뷰션을 안 하느냐 배분을 안 하느냐 하죠. 로드리의 짧은 패스, 방향 전환 패스 이런 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피를로만큼 예술적이진 않을지언정 어쨌든 그러니까 로드리 선수는 디스트로이어로서도 훌륭한데 디스트리뷰션도 해요. 볼 배분, 배급, 전환 이거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상대를 파괴하기도 하죠. 전진까지 하죠. 전진해서 그 클러치 능력까지. 로이킨 선수를 왜 단순하게 디스트로이어로만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로이킨이 사실은 이런 게 다 되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디스트로이 파괴하는 거 가능하고 후방에서 탁탁 배분하고 뭐 나눠주는 거 가능하고 필요하면 그러면은 자기가 올라가서 골 넣습니다. 로이킨은 로이킨 골수 꽤 많은 선수예요. 그거를 하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로드리 선수가 같은 로시네요. 로이킨 선수보다 맨체스터 로시 육각형, 뭐 팔각형 이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로이킨도 사실은 딱히 약점이 없는 유형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그러니까 잉글랜드 리그에서 뛰었지만 그리고 아일랜드 선수지만 볼 간수 능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전진
강력한 슈팅, 예. 막 그것까지도 다 되는 선수였고 뭐 그 성깔 다 네. 아시다시피 뭐 파괴하고 다니는 건 뭐 당연히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로이킨도 다재다능하고 약점이 별로 없는 유형이었는데, 근데 로이킨 선수보다 로드리 선수가 기본기가 좀 더 좋고 네. 클러치 능력은 또 좀 더 좋은 것 같고, 네네. 이 디스트리뷰션이 배급도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로드리 선수가 그 자체만, 로이킨도 굉장히 육각형인데 예. 요거보다 더 많아요. 더 벌어지는 거죠. 더 커요. 예. 그러면 그 자체가 아마 굉장한, 저는 엄청 찬사를 한 거예요. 이미. 물론 한 분야의 최고 거장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닐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6번 미드필더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요소들 중에 각각의 요소들을 따졌을 때 그 분야의 최고 마에스트로냐 하면은 그건 아닐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여전히 예를 들어 부스케츠 대 로드리에서 부스케츠 쪽에 손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제가 또 여기서는 아까 피를로, 레돈도, 부스케츠, 로드리 이 선수들은 제가 순위 안 낼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다른 선수들과 로드리 선수를 비교했을 때, 혹은 제가 같은 티어로 안 뒀지만 예를 들어 뭐 알론소 선수랄지 그 뒤에도 훌륭한 선수들 많잖아요. 그쵸. 로드리 선수보다 좀 나은 부분들이 각각의 선수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약점 없는 걸로는 로드리가 거의 짱 먹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를 아주 단기간만 반짝한 건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할 거고 이제 네. 로드리 선수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최상단에 올라가 있을 것 같다. 네.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최상단에 올라가 있을 것 같다. 뭐 시티 팬들은 좀 확실히 좋아하실 만한 좀 답변이 나온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시티 팬들도 늘 이 선수는 확실한 육합경이다. 그리고 원볼란치가 이 선수가 안 돼서 스톤스를 펩이 붙인 게 아니라 펩이 투볼란치 전술을 쓰기 때문에 올라간 것뿐이지, 로드리는 수비, 말씀해주신 기여, 그리고 박스한 타격까지 다 되는 선수다. 이렇게 극찬을 하는 이 로드리라는 선수거든요. 게다가 피지컬도 좋잖아요. 190cm가 되니까요. 피지컬이 매우 좋죠. 아마 부스케츠 선수와의 비교해서 로드리 윈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요 아마 요인 중에 하나가 피지컬도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요. 피지컬과 아니 뭐 스코어를 가끔 해주는 클러치 느낌. 그렇죠. 부스케츠 선수는 또 그 본인이 골을 넣고 막 그런 유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뭐 한준희 해설위원의 말씀을 빌려서 로드리는 꽉 찬 육각형의 선수다. 그리고 이 선수는 현재 이 자리에서 엠퍼러다, 황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로드리에 대한 칭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투펀치 오감축 시간을 통해서 뭐 사회, 예술, 축구까지, 스포츠까지 좀 다양한 분야를 좀 얘기해 봤는데요. 앞으로 오감축에서는 좀 이런 축구 말고도 축구와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계속해서 해드릴 예정이니까 이 원투펀치 오감축 시간에 여러분 좀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